지난 금요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이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법관 사찰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이런 셀프 면죄 부를 주었죠. 그런데 또 발표된 문건들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 사이에 수상한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자, 이 사찰 피해의 당사자고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판사죠. 차성한 판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2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네. 그때는 차성한 판사가 대학 시절에 뭐 누구랑 친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죠. 예, 제 대학 시절을 좀, 제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번 3차 그 결과 발표 보니까 차성한 판사의 재산 변동 내역하고 뭐 채무 변동 이런 것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매년 신고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 뒤진 것 같습니다. 왜 뒤졌을까요? 재산하고 채무를 봐서 뭘 하려고? 사실 임종원 차장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법관 생활을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뒤졌다고 하는데 이제 조사단에서 그건 허위이고 실제로는 저의 이제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얘기를 하고 다닌 적도 없는데 사실 되게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들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격앙되긴 했습니다. 명예훼손적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돈을 정관으로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그런 식의 자신이 그런 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재산을 뒤진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공적 조사인데 예, 그런 허위의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차성한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조사가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청와대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듯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는 문건이 여러 건 쏟아졌잖아요. 예. KTX 여승무원,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사건, 통진당 비례대표 소송건, 그리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에 일단 따르면 사건의 진행 내역을 주심 판사나 재판장과 통화해서 심의관이 파악을 한다든가 사실은 심증이라는 건 되게 내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직무상 비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선고 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토 보고서를 사법행정권자가 작성을 해서 그 재판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사법 검토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해서 담당 재판부한테 줬다. 그렇죠. 원세훈 사건에서 그건 명백히 드러났고요. 그렇게 되면 담당 재판부는 법원 행정처는 꽤 센 곳이니까 거기서 본 검토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담당 재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판연구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이 문건에 참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에 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곳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보고서를 쓰신 심의관과 또 그거를 검토하셨던 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신 겁니다. 심의관도 판사죠? 판사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즉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이제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화에서처럼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고위법관이 담당 재판부에게 전화해서
뭐 청와대가 원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예. 했다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이 세련돼진 거죠. 그러니까 사건 뭐 직접적으로 이래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쟁점이 있는데 이건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검토 보고서를 사법행정 목적에서 쓴 것처럼 쓴 다음에 그거를 재판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약간 이게 좀 애매모호한 어떤 경계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 사건이니까 뭐 공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자들 이런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건은 어떤지, 뭐가 쟁점인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 근데 사실 그것이 사건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청와대하고 얘기를 한다면 청와대는 공개된 법정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주니까 정말로 어떤 거를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법원 행정처가 예. 특정 재판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예.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명백한 법관윤리 강령 위반이고 제가 뭐 그 글을 써서 이참에 사실 이런 소문은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건은 아니지만 사법행정권자인 행정처가 자신들이 국회에서 미는 법안 또는 뭐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이런 것들의 처리를 위해서 뭐 사건 처리 선고 시점을 조절해 주길 원한다든가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제 이참에 그런 정말 부적절한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죠. 공식 문건에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관선변호 미투 운동을 제안하면서 그러니까 관선변호라는 게 판사가 판사한테 전화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특히 강조한 게 행정처가 그래 왔던 것을 우리 뭐 판사들이 한번 익명 실태조사로 판사 3,000명 상대로 한번 조사해 보죠. 제가 뭐 그런 제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선변호 미투 운동 제기하신 건 좋은데 이건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은 뭐 법관 사찰은 개인적으로 인정한다.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 삼아야 될 게 바로 이런 법관 윤리강령 위반과 같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 하에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걸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과소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쌓여왔던 게 이번에 골마 터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단순한 법관 윤리강령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직권남용죄나 직무상 비밀누설 같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판사로서 뭐 유무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누설 그렇죠.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청와대랑 미리 얘기했다면 직무상 비밀 누설이죠. 그리고 뭐 재판부로부터 알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누설의 행위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정열 판사 같은 경우 재판이 끝난 후에 그 합의부의 평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 비밀 가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그거는? 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직권을 남용해서 두 가지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를 사찰하라는 문구를 쓰라는 지시는 결코 적법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심의관조차 없거든요. 근데 심의관들은 그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지시를 내린 게 직권남용이다. 그 보고서 작성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아니면 그 재판부의 판사는 뭐 행정처의 요청으로 선고기일까지 바꾼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재판에 관한 고유한 권한의 행사를 방해당한 거죠. 판사가 정해야 할 선고기일을.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뭐 이판사판이나 이런 익명 게시판 이런 식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네가 이런 표현했을 때 뭔가 알겠습니다. 지금 KTX 여승무원들의 경우 1심, 2심에서 다 승소했는데 3심에서 예상치 못하게 패소했어요. 요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물론 패소 판결이 난 뒤에 작성된 보고서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상에 뭐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난 사례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인용됐다. 이제 그 정도인데 이걸 보면 KTX 여승무원들은 아니 사전에 이미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문건을 보고
합리적으로 사실 그걸 읽으면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협조해온 사례로 예시를 했고 예. KTX 사건은 정말 큰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판사로서 조심스러운 거는 원세훈 사건처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조사 대상 범위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사실 더 조사가 필요해서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보고서 중에 공개 안 된 것도 너무나 많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범위 자체가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사업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2015년 아마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뭐 무렵이어서 이제 모든 시기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뭐 고민 중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예. 이거 검찰이 법원 압수수색하고 법관들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의 결과는 특조단의 결론이거든요. 예. 그 대법원장님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뭐 지금 여론을 다 수렴하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뭐 하실 거라고 믿고 뭐 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런 강제 수사 전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폭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제 검찰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가 뭐 진술을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뭐 특히 뭐 특검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가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교감했는지, 특정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뭐 모든 것들을 다 밝혀야겠죠. 법관 사찰을 차성한 판사 재산 뒤지라고 지시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결국은 밝혀내려면 강제 수사권 있는 검찰밖에 안 된다. 검찰 내지 특검. 그렇죠. 뭐 핵심 진술은 거부하거나 뭐 아예 안 하신 분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차성환 판사가 잠깐 언급했던 이 전체 법관 지금 3,000명쯤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3,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나는 어떤 판사한테서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거 한번 밝히자는 거죠. 저는 그 사실 뭐 요즘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은 사실 그 성폭력 그 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얘기만 하다가 결국 뭐 은근슬쩍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그 관선변호 실태도 특히 행정처가 관여했던 부분들은 한번 3,000명 전체에 대해서 익명 실태 조사를 해서 이참에 정말 좀 뿌리 뽑고 오늘 이후부터 누구도 다른 판사의 담당 사건에 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간단히 요약하면 아니 판사들도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도록 전부 다 조정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지나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분명 그런 일탈 행위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되지만 사실 3,000명의 판사들은 훨씬 더 많은 뭐 수백만 건의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판사의 명예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10명, 20명 정도 아마 되는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될 텐데요. 좀 과감히 좀 저도 마음이 좀 아픈 면이 있습니다만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법원이 자체 조사하고 자체 징계하고 이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닌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사건은 제대로 수사할까요? 사실 뭐 저도 좀 묘람되지만 검찰은 또 결국 자기들이 뭐 기소하면 판사들한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고발을 해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재정신청하는. 그리고 유엔 진정을 정말 잘 활용해서 유엔이 제대로 법원과 검찰이 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관을 한번 초청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민 중이다. 이참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좀 선진적인 사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으로 뭐 이후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 한 3-4배 늘려서 제대로 사건 처리해보고 싶습니다. 유야무야 덮으면 이제 사법부는 영원히 신뢰 회복 어렵습니다.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자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성환 판사였습니다.